안녕하세요. 초등원빠TV의 짜잔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사립초등학교입니다. 공립초등학교를 보낼지 사립초등학교를 보낼지 고민하는 학부모님들이 꽤 있으실 것 같은데요. 12가지 정도 좀 고려를 해보시면서 찬찬히 결정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공립초냐 사립초냐라고 했을 때 이 사립초 안에 들어가는 범위에는요, 사립초등학교도 있지만 사실 대안학교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립초등학교는 학부모님이 어떠한 돈도 내지 않으시죠. 나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고, 하지만 사립초등학교와 대안학교는 학교의 학생이 내는 수업료로 운영이 되고 있는 학교들입니다. 물론 일부 교육청에서 나라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있지만 대부분의 재정 자체는 그렇죠, 학부모님들이 내는 수업료로 운영이 되고 있는 학교가 사립초, 대안학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사립초등학교는요, 입학설명회를 합니다. 언제쯤 하죠? 네, 대부분 10월쯤에 입학설명회를 진행을 해요. 1차에서부터 3차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입학설명회가 대부분 있고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온라인 입학설명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형태는 좀 코로나를 겪으면서 다양해졌는데, 어쨌든 입학설명회에 들어가는 구성 요소는 아이가 학교에 등교했을 때의 학교 생활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교육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특기적성, 돌봄학교, 방과후 학교의 프로그램은 어떤지, 학교의 시설은 어떤지, 학교의 권학 이념은 어떤지. 그래서 사실 그 학교에 대해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그 학교를 두루두루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려면 바로 입학설명회에 참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입학설명회에 10월쯤 열리기 때문에 9월에 학교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언제 진행이 되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학설명회가요, 학부모님들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녁에 진행되기도 하고 토요일날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전 인원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9월부터는 스케줄링을 해 놓으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립초등학교는 뭡니까? 추첨을 합니다. 학생들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그 학생을 선발을 하거든요. 시험을 보는 거 아닙니다. 면접 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학교에 넣고 안 넣고는 본인의 자유이고, 그리고 몇 개 학교를 넣는지 역시 자유입니다. 어떤 학부모는 한 군데만 넣을 수도 있지만, 어떤 학부모는 정말 내가 아이를 사립초등학교에 보내야 되겠다 싶으면 5군데, 6군데도 보내는 학부모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학교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사립초등학교이기 때문에 보내야 된다라는 생각은 자칫 위험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학부모님들이 많이 가지는 생각이 사립초등학교는 공립초보다 조금 더 많이 케어해주고 좋은 양질의 수업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사립초등학교가 물론 좋을 수 있어요. 확률적으로 보다 더 커리큘럼적으로도 계속 모니터링이 되고, 선생님에 대해서도 선발돼서 같은 선생님들끼리 서로 어떤 전통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학교 내에 있는 구성원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 어떤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나을 수도 있죠. 그런데 공립초등학교다 그래서 나쁘고 사립초등학교에서 높다라는 이런 흑백 논리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학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학풍, 문화, 이런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 12가지가 뭔지 하나하나 좀 조목조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립초등학교는 대부분 종교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불교 학교도 있고 가톨릭 학교도 있고 기독교 학교도 있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특정 종교가 맞으면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종교가 맞지 않는다면 고려해 볼 만한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 같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부활절이든 크리스마스든 이런 때에 관련된 예배를 드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주 1회 또는 월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가톨릭 학교 같은 경우에도 미사를 드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맞는지, 아니면 종교가 없다면 그러한 종교를 수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통학거리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아이를 매일 아침에 데려다 줄 수 없다면, 그러니까 보통 초등학교는 가장 근거리로 우리가 배정을 받는데, 사립초는 사실 근거리의 배정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선택한 학교로 가기 때문에, 물론 가까울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꽤 거리가 있는 학교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매일 데려다 줄 수 없다면 결국에는 스쿨버스를 이용을 할 텐데 버스로는 5정거장인데 보통 5정거장이면 한 10분 15분이면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스쿨버스를 아침 맨 먼저 타서 그리고 10분을 돌아서 학교에 가는 범위다 라고 했을 때는 이거 아이한테는 상당히 피곤함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 홈페이지에 통학버스의 노선도를 살피시고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이, 물론 통학거리, 버스 노선이 매년 달라질 수는 있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는 거죠.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아침에 버스를 타야 되고 하교할 때도 어느 정도 시간을 타야 되는지, 하루에 버스에 머무는 시간이 몇 분 정도인지가 확인이 되는 것이죠. 저는 맥시멈이 30분이라고 봐요. 그 이상이 넘어가면요, 자칫 멀미하는 아이들은 아침부터 멀미한 상태에서 수업에 들어가는 거고요. 수업 끝나고 멀미한 상태로 집에 와서 피곤이 가중된 상태에서 컨디션이 좋을 리가 없겠죠. 따라서 통학거리는 최대 30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다 넣는다? 저는 그거는 잘못 판단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사립초등학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업료를 직접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수업료는요, 학교마다 다 달라요. 어떤 학교는 월에 100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 어떤 학교는 월에 150만 원 정도이기도 합니다. 이건 평균적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학교의 평균을 따져보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으로 치면 1200만 원에서 한 1800만 원 정도인데 수업료만 그런 거고요. 거기에다가 스쿨버스와 또 방과후비 있죠. 그건 뭐 방과후비는 당연히 공립학교도 내는 거니까 방과후 수업 비용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상황도 조금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게 바로 사립초등학교입니다. 5번째입니다. 커리큘럼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학교를 졸업했을 때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생상으로 졸업이 되는지 사실은 배워나가는 과목과 커리큘럼에 있다라는 것이죠. 커리큘럼을 보면 우리 아이가 몇 시까지 등교를 하고 또 대략 몇 시까지 학교에 있는지 머무는지가 나오는 것이죠. 아무래도 사립초등학교는 아무래도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공립초등학교보다는 많습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아이들도 대부분 2시에서 3시 사이에, 또 방과후 교실까지 하면 거의 뭐 4시, 5시까지도 학교에 머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개개인마다 어떠한 수업을 더하냐 빼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의 커리큘럼을 보면 영어도 있고요, 중국어도 배우고요, 그리고 독서 수업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마다 계절 스포츠, 여름이면 수영, 겨울에는 스키, 이러한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그리고 1학년 때는 배우는 악기, 뭐 리코더를 배운다, 또는 2학년 때는 바이올린을 배운다, 뭐 3학년 때는 또, 그러니까 1인 1학기를 추구하는, 또 1인 1기 특기를 추구하는 그런 커리큘럼이 또 짜져 있죠. 그리고 커리큘럼에 보면 아무래도 사립초는 많은 대회와 테스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과학경시대회, 미술대회, 음악경연대회, 그리고 지필고사들도 꽤나 있는 편들입니다. 학교마다 물론 차이는 있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무대에 설 기회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은 건 사실이죠. 대회가 많으니까 말이죠. 그 대회를 준비하면서 교내대회 나가보는 것이죠. 그리고 연말에는 뭐 오케스트라, 학예 발표회, 음악회, 전시회, 이러한 것들이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자신의 끼를 발표하고 무대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이 하나의 장점일 수는 있습니다. 물론 공립초등학교도 워낙 학교의 자율교육과정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공립초등학교가 사립보다 오히려 더 많은 행사와 많은 어떤 즐길거리, 이런 프로그램들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립초등학교가 또 무조건 잘한다, 무조건 풍부하다, 풍성한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째는요, 반 학생 수가 아무래도 적은 경우가 많죠. 사립초등학교가. 그리고 담임도 보통 공립초등학교는 1명이지만 2명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민 선생님이 있고 또 한국인 담임 선생님이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반 인원이요, 공립초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경쟁이 심하고 인기가 많은 게 또 최근에 사립초등학교다 보니까 공립학교는 20명 정도인데 사립초는 24명, 26명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또 하나의 고려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황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립초등학교 고려할 사항 12가지 중에 몇 가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종교, 두 번째 통학거리, 세 번째 교육비, 네 번째 커리큘럼, 그리고 다섯 번째 수업의 구성, 이런 것들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앞서 입학 설명회와 추첨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고려할 사항들은요, 제가 다음 영상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